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지난 24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처우를 호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뉴스 매거진은 오늘 특집 방송을 통해 탈북자 이슈를 짚어보고 탈북자 3명의 증언을 통해 인권 문제, 식량난 등 북한의 현황을 조명합니다. 뉴스 매거진의 기획 특집 247 함께 하시죠. (9월 22일) 바람의 도시 시카고.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한인교회 목회자, 대학생 등 20여 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탈북자를 강제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피켓과 노란 풍선을 들고 중국 총영사관에서 시작해 미시건가로 시위 행렬을 이어갑니다. 중국이 유엔 난민 조약을 가입한 날로서 전 세계 영사가 20개 도시에서 같이 탈북민들을 이제 강제 북송하는 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시카고에서도 그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도 탈북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이제 9월 20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탈북민들이 잡혀 있고 한 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많고 지금도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하게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올해 들어 시카고에서 3차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첫 집회가 열렸고 3월 20일 100여 명의 한인이 미시건가를 행진하며 탈북자의 인도적 처우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9월 22일 중국 총영사관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카고의 명소 워터타워 앞에 모인 시위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재창과 탈북자의 삶을 그린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강제 북송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젊은 탈북 여성의 증언이 울려 퍼집니다. 1999년에 북한을 탈출했다가 2002년에 다시 강제 송환됐던 김은주 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건 두만강을 건너 1999년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 쓰레기 양 취급했습니다. They treated us as if we were human trash. 그들에게 우리는 이르는 쌍욕은 물론이고 돈을 찾아내기 위해 실행하는 알몸 검사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은 물론이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6년 짧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그곳 노동 단련대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북송의 실체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국에 가려고 했던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그들은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했지만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미시건 번화가의 행인들은 시위 행렬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It's hard to see that the government is investing in weapons and all this other stuff, and that they have thousands of people just starving in their own country. When you're silent, you acquiesce and allow tyranny to exist. 이와 함께 시위 참가자들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좌시할 수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입을 모읍니다. Problem is that no one seems to care. There's so much apathy in the world. I think their government can do more, but it's up to us as citizens to help our governments realize that human rights is as important as the nuclear issue. 가면은 이제 죽는 거고 강제 수용소에 이제 억류되는데
이제 정말 중국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국이 이제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I was part of the last couple of demonstrations, and I've always had a feeling for oppressed peoples, and I don't think there's any more oppressed people than North Koreans. Give them freedom! Give them freedom! Save my brother! 2시간에 걸친 다운타운 시위 행진에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중국 총영사관 앞에 집결해 탈북자 인도적 처우에 대한 탄원서를 중국 정부 앞으로 전하며 해산했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송환되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국제협약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법 월경자라는 입장입니다. 有关人员是因为经济问题非法进入中国，是非法入境者，不属于难民的范畴。 지난 22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한 지 30년 된 날입니다. 난민지위 협약 제33조는 채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난민의 뜻은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론 난민일 가능성 있는, 즉 비호를 구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민 또는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 송환하는 것은 난민지위 협약상 강제 송환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인권 상황과 배고픔 속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는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났습니다. 두 번의 탈북 끝에 2006년에 한국에 와 현재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은주 씨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진짜 배고파서 떠났어요. 거기서 굶어 죽을 바엔 가다 죽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게 언제였습니까? 저희는 99년도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근데 솔직히 98년도에 한번 이제 시도를 했었지만 두만강이 너무 넓고 수영할 줄 몰라서 포기하고 99년도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왔는데 그때 90년대 중반 후반 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고 또 저희도 그랬기 때문에 탈북을 했죠. 전 가족이 군인 출신으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던 전 북한 간호장교 이순실 씨. 김일성 사망 후 불어닥친 북한의 식량난. 굶주림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10년 동안 무려 9차례 탈북과 북송, 감옥살이를 반복하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순실 씨의 증언은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하며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실상을 잘 전해줍니다. 근데 그때 사회가 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면서 김정일이가 무엇을 먹으라고 지시했냐면 벼뿌리를 먹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벼뿌리라는 것이 벼 가오라고 그 마지막에 뿌리를 캐서 그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바짝 말려서 국수 분쇄기로 갈아서 그 가루를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막 변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막 굳어가지고. 그래서 막 옆집 엄마들이 와서 서로 막 파주기를 하면서 막 피를 보면서 변을 볼 정도로 그렇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먹고 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칡뿌리, 막 들나물, 산나물, 바다에 나가서 조개 캐기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꽃제비 생활에 들어가서 저도 그냥 군사복무 11년 끝나고 인차 이어진 것이 꽃제비가 돼버린 거예요. 꽃제비가 무엇인가요? 꽃제비라는 것은 집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온 가족이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져 나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가족이 해산되는 거예요. 다 분산돼서 막 그냥 역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가고 막 탈북도 하고 뭐 그러다 또 굶어 죽고 막 진짜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생사를 모르고 그냥 자기 하나만 입건사 하는 거예요. 그게 꽃제비예요. 정말 5년 동안 밖에서만 잤어요. 우리 보고 야생이라고 그랬었어요. 야생말.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도 임신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아기도 역전해서 났어요. 역전해서 났는데 혼자 이렇게 몸을 푸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더니 길바닥에 가서 깨진 유리를 갖다가 진짜 코를 흠흠 풀어서 이렇게 소독을 하더니만 그걸로 탯줄 다 끊어주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군인들이 밥덩어리 줘서 또 그거 먹고. 그런데 한 4일 동안은 그래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밥을 줘서 먹고 좀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바깥에서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기랑 저랑 그냥 비닐 방막 하나씩 쓰고 바깥에서 살면서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만 안고 며칠을 기다려 보니까 내가 몇 끼를 굶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4일을 굶었더라고요. 근데 애기는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젖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를 안고 비닐방망에 싸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우리 애기한테 동양젖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종이다 써서 앞에다 걸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마당에 엄마들이 와서 물건 사러 왔다가 애기 젖 조금씩 먹여주고 가고 그랬어요. 진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해를 맞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애기랑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났고, 제가 애기는 낳지만 애기한테 밥 한 사발 줄 수 없고 저도 한 모금 줄 수 없는 것이 엄마로서 너무 막 그게 죄책감이 돼서 정말 많이 울고, 근데 정말 목숨이 질기더라고요. 목숨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앞에 주고 가는 밥을 보면 쉰밥도 있고 곰팡이 쓴 국수도 있고 그랬지만 최대한으로 제가 살려고, 애기 때문에 살려고 먹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목숨이 질겨서 그런지 설사 한 번 안 하고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뉴스 매거진이 만난 김현준 인민해방전선 국장. 군 고위급 간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부친의 처형 이후 암담한 북한의 미래를 뒤로하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김정일이 이런 그 여자 스캔들, 이거 한마디 비판했다고 그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가 탄강으로 추방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북한에서는 그 좋은 삶을 살았지만 진짜 저희 아버지가 사망되는, 저희 아버지가 처리되는 걸 보면서 야, 더는 이렇게 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3살부터 무기를 잡고 나라에서 목숨 바친 이런 분을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 실제 잘못된 것까지 비판해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막들 버리는 이러한 정권을 놓고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자꾸 깊이 연구를 하고 알게 되면서 많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됐고, 또 저도 자식이 둘인데 북한 정권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넘기 전까지는 단호하게 결심 품고 두만강가에 들어서서 정말 두만강 얼음판을 딛는 순간에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야, 과연 내가 고향 땅 등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옳은 결심을 하는 거냐. 정말 거기서 그건 1시간을 서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선택을. 훗날에 나의 자식들도 아버지가 옳은 길을 갔다고 할 것이다, 내 선택을 믿자. 순간에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넘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 왔지만 말 그대로 산 넘어 산.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강제 북송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산에 기거했던 김 씨. 체포될 경우 자살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진짜 숨어 살면서 진짜 벌레만 또 생활을 한 거죠. 그저 먹고 얻으러 그저 날이 어두워져야 그저 주민 부락에 나와서 옥수 한 송이라도 얻어가지고 또 급히 뛰어서 진짜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거 한 송이 뜯어먹고 다음 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명을 하면서 진짜 몇 달간 살았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한국에 가신 루트를 잡으면서 우리가 산골 넘으면서도 실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길이다. 이제 떠나서 우리가 가다가
만약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경우 체포되면 우리는 북송이니까 북송되면 우린 진짜 나가서 개마도 못한 죽음을 당해서 그 뻔한 노릇이기 때문에 실제 그때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 한쪽 주머니에는 독약을 품고 한쪽에는 고춧가루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고춧가루 폭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가 정되면 고춧가루를 뿌리고 뛰자. 제대로 최소한. 그러나 그것도 여차나 전 그렇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독약 꺼내서 먹고 그 자리에 죽자. 나가서 끌려서 개처럼 맞아 죽기로니 여기서 죽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독약을 품고 사람이 아마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그 독약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저 대한민국까지. 북한의 국경을 넘은 탈북자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약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강제로 북송돼 혹독한 고문과 심지어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다음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북한 보위부가 탈북자 여성을 구타하는 영상입니다. 폭력의 강도가 높은 영상이므로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1분여 동안 시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 무려 8번이나 붙잡혔던 이순실 씨도 북한 보위부 수용소의 참혹함을 증언합니다. 북송당하면 보위부에 들어가서 온몸을 정말 불로 지지고 때리고 거기선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지붕 흉기 다 흉기가 돼요. 그래서 그 흉기로 제가 지금 이 몸에 온통 된 상처들이 많지만 그 고문 현장에 그 2살짜리 아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같이 우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여기서 내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 아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그 고문장에서 맞는 것도 정말 혁명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깨나지 못하면 저 아이가 고아가 된다. 정말 핏덩어리 같은 애가 고아가 된다. 쟤를 내가 어떻게 살렸지? 하면서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매 맞아도 정말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선 여성들은 발가벗기고 막 고문을 해요. 그 다음에 임신된 여성들은 다 낙태시켜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무리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리적인 주기적인 그런 생활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해요. 천조박지 하나 없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게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병이 걸리고 막 전염병이 걸리고 물 한 모금 얻어먹기 힘든 그 과정에서 많이 죽었어요. 정말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시출 수 없는 그 불결한 위생 조건이에요. 밑에는 널마루식으로 되는데 밤이면 거기서 빈대, 이 별게 다 나와요. 벌레란 벌레가 나와서 그 씻지도 못한 여성들이 그 막 지금 밑에 다 깨물어서 그 더러운 손으로 굵어가지고 막 골마서 이게 림파 여기 이게 이런 데다 다 골마가지고요. 막 시퍼렇게 골맞고 터지고 횡편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우리 그렇게 고문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중국으로 더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 이제 여기서 도망치 나가지 않거나 거기 있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밑으로 빠져서 그 변을 파는 그
거기 구멍으로 나와서 도망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에 똥떡이 올라서 막 형편도 없었어요. 막 온몸이 붓고 물집 잡히고 그래도 잡혀서 구멍 상태로 또 온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해서 이틀 만에 잡혀온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맞고 더 정말 이렇게 고문당하고 그래도 또 도망쳐야 된다. 그러나 도망칠 기회는 없었고 6개월 동안 또 감옥살이 하다가 놔주면 또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거듭되는 그 북송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더 간절했냐면 이제 나가면 사회 나가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질긴 그 생명을 그냥 밥 한 그릇에 그냥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 한 그릇을 위해서. 그래서 넘어와서 빵 한 조각지 먹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둥이에서 계속 울던 애기도 중국이 알아요. 중국에 오면 애도 굶어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빵 한 조각이나 죽 한 그릇을 얻어 먹이면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막. 그리고 북송당한 거 알기 때문에 벌써 변방대에 들어오면 애가 무서워서 공포감에 질려서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위부에서 살아남는 것이 탈출, 북송. 그래서 잡혀도 또 그래서 중국에 건너가자마자 공안들이 딱 잡았는데 우리를 택시에다 2개를 갈라서 태우려고 이제 2대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차에 애기랑 엄마랑 다 태우는데 한참 가다가 검문소가 있다고 하면서 애기 따로 엄마들 따로 2차에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어디 가서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한테 애기를 주는가 보다 하고서 마음 놓고 갔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은 따로 애기들 실은 차는 또 따로 택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그 차에 탔던 그 브로커들이 막 신발을 벗어서 우리를 막 까고 때리고 하면서 이제부터 잭소리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소리도 못 내서 울기만 하고 갈라져 가는 그 차를 봤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무슨 일이 아니다. 이거 애기들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애들은 3,000원에 중국 돈 3,000원에 다 팔아버렸으니까 너네 찾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중국 돈 5,000원에 샀대요. 다 사고 지금 인신매매에 걸려서 지금 다 팔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던 길이죠. 찾아 들어간 것이 한인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나마 먹고 자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거기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희 딸이 있었으면 여기에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왔었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데 길이 잘못 들려서도 아니고 그 공안들이 딱 지키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힌 거다 보니까 그냥 생떼 같은 딸을 빼앗긴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딸 때문에 정말 그 미친 여자의 그 삶으로 살았어요. 자고 나면 또 딸이 보이고 또 일어나서 꿈이면 또 베개통 안고 계속 그러지고 울고 너무 힘들게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도 눈에 막 생생하지만 그게 또 지금도 생각하면 공포감이고 무섭기만 해요. 그게. 그래서 그 2살 난 딸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냥 막 저희 남편이랑 기도도 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막 그러게 하지만 그게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기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실 씨는 한국으로 들어와 새 가정을 가지게 됐고 현재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북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10만 명에 이르며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고 여성이 70%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는 2000년에 300명 정도에서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매해 2000여 명에 달합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으며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뉴스 매거진이 만나본 3명의 탈북자들은 탈북자 문제와 통일을 향한 소망과 꿈을 품고 작으나마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현재 데려온 우리 탈북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제 아마 능력이 되는 것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진짜 통일의 인재들로 키워서 앞으로 제가 못 가도 이 청년들이 대신 북한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북한 고향 땅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꾸릴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데 저는 제 남은 여생을 다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을 알리고 북한이 정말 열악한 인권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겪으면서도 어디 나가서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명, 두 명씩 입을 먹기 시작하니까 입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알리고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강연과 또 처빈 강사로, 안보 강사로 일하고 또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는 작은 일도 조국 통일의 잔뿌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동 심리학자예요. 근데 솔직히 저 이런 시위도 하면서 쑥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소리칠 때도 처음에는 크게 소리 못 쳤어요. 쑥스러워서. 근데 계속 설득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동 심리학자거든요. 뭐 솔직히 통일돼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많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받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 치료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